차 안에 남겨진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직장에 온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안해 아이와 함께 있을 예정이었던 어머니에게 급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의 안도는 잠시였지만 경찰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지만 무고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낸시 38세입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4살 위입니다. 직업상 주택건설 회사의 관리자입니다. 그는 주말에 자주 일하며 육아나 집안일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쉬는 날에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만 할 뿐입니다. 일을 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쉬는 날에는 너와 달리 쉬게 해줄 수 없겠느냐? 쉬운 알바 난 매일 직장 같은 전쟁터에서 일에 제의에는 혼자 노는 걸 잘해서 까다롭지는 않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도록 해. 사실은 걱정돼. 무관심한 태도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다 그날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에는 근처에 사는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긴장된 분위기, 그냥 피곤한가 봐요. 그런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육아와 집안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일은 엄청 추웠던 기억이 나네요. 직장 상사가 미친 듯이 전화했는데 아픈 직원을 대신해주러 오실 수 있나요? 직원들이 필요할 때 서로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데려다줘야 해서 좀 늦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시어머니 댁에 데려가야 할지 재빠르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 제이슨이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협조적이네요. 정말 일을 할 자신이 무관심한 태도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의 제안이 성격이 이상해서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떠나면 제 시간에 도착할 것입니다. 남편이 행복하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린이용 카시트가 필요해요. 어때요? 오늘은 부모 차를 이용해서 나도 역까지 데려다 줄게. 너는 내 차 운전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 사람 차는 크고 운전하기엔 너무 무서워서 무사히 직장에 후 그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 나 매니저님한테 너무 고맙고 단골 손님들이 감사 인사를 해주셔서 4시가 되기 직전인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매장 공지를 통해 뒷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경찰에서 왔다고 속삭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매니저가 낸시 경찰이라고 나를 소개했습니다. 나 낸시인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았는데 왜 비행기 경찰이 저를 보러? 상상이 안 가네요. 경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샅샅이 살피고 계세요. 부디 침착하세요. 그리고 내 딸이 죽었어. 내 딸은 내 말은? 경찰관이 누구냐고 침착하게 나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혼란만 가중됐던 것 같다. 역 뒤편 코인 주차장에 주차된 내 차에 한 소녀의 시신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추위에 세상을 떠난 1살짜리 아이는 옆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상황을 만든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어 잠깐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아들밖에 없는데 오늘 엄마한테 맡겼는데 경찰이 절박한 설명을 가볍게 무시하고 잉타협을 택한 태도는 이미 제가 아이를 차에 두고 출근하고 거의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간 뒤 마침내 어머니에게 연락을 허락받았습니다. 저와 있는 아이가 참 이상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 안도감을 느꼈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내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나는 그날 아침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엄마 집으로 데려다 준 결과 일단 의심은 풀린 것 같았지만 경찰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했다. 그에게 연락하기 위해 남편과 연락이 않는 동안 경찰은 죽은 소녀를 아시나요? 솔직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소녀가 거기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이 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와달라고 울어주라. 안타깝게도 그녀에 대한 내 인상은 내가 그녀를 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것이었고
내가 이 사실을 경찰관에게 솔직하게 전달했을 때 그는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마침내 나는 풀려났고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나는 서둘러 아이가 자고 있는 동안 아들이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지나서 울면서 위로해 주신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시간에 아들은 바로 잠들었고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결국 밤늦게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는 메일을 받았고 바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계속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전화가 걸려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자 그날 밤을 새워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남편 외에 또 뭔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본 것 같은 그 여자 어차피 그 전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남편에게 상황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남편의 출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어요. 출장지에서 회사에 연락하길 바랐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전날부터 휴가 중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 충격에 휩싸여 생각난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에이미와 상담하다가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열었다. 황급히 깜짝 놀랐다. 에이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메시지 중 하나는 나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충격을 준 사진이었다. 에이미와 함께 찍은 사진에 내 차에 남겨진 소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외쳤다. 고인이 에이미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제 설명할 없는 사건이 갑자기 발생했다. 에이미의 아이가 내 차에 남겨진 이유는 단순한 편집증이 아니었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2년 전 에이미가 이혼하고 싱글이 임신했을 때 그녀가 아빠가 누구인지는 낸시에게 비밀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의미심장한 미소. 그 소녀가 내 남편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남편이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오랫동안 속여온 분노에 압도되어 죽은 위해 결심했습니다. 평소 대결을 싫어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다 남편의 반론에 소극적이었다가 배신으로 눈을 뜨게 됐다. 두 어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고한 아이가 고통을 당했다. 종결을 결심하고 아이를 내려준 후 즉시 조치를 취했다. 어린이집에 바로 에이미 집으로 가다가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에이미는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자고 있니 낸시? 왜? 에이미 민낯을 보고 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예상했다. 그리고 사이에 내 가방을 끼웠어. 제이슨도 여기 있잖아. 안에서 얘기하자. 내 생각엔 에이미의 당황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웃고 있었던 것 같아. 아마도 에이미에게는 내 미소가 으스스하고 무서웠을지도 모르지만 긴장된 미소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튀어나오는 건 너무 불공평해. 에이미는 마지못해 나를 들여보내줬어요. 그녀가 뒷방에서 남편에게 일어나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낸시. 남편은 실제로 아직 거기 반쯤 자고 있었지만 그의 놀라움은 잠시뿐이었고 거실에 왔을 때 그는 이미 완전 무죄인데 알겠네. 내 얼굴 보자마자 뻔뻔하게 농담조로 말한 방금 전 당황했던 에이미가 이제 남편 뒤에서 싱긋 웃어대지. 좀 놀리겠니? 물어볼 게 있는데. 아, 무섭다고 했어. 에이미의 놀라운 소식에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셨죠. 아마 그 딸 얘기로 연락하셨을 거예요. 맞죠? 왜? 둘이 데리러 안 오는 걸 알면서도 제 남편과 에이미는 제가 연락할 거라고 것 같았어요. 에이미의 딸에 대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봐, 좀 여유를 가져라. 그 말로 에이미가 경찰의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들이 에이미의 죽음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아이의 아이인데 그 순간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추출한 후에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물었습니다. 우리도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차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 뭐. 드라마틱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둘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다를 떨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하루 휴가를 낸 남편은 처음부터 에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려다 에이미 아이가 귀찮다고 해서 코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호텔로 가는데 아이를 차에 태운 채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알고는 할 말을. 돌아왔을 때 호텔에서 주차장까지 경찰이 내 차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구급차까지 도착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며 평소 아이가 걱정될 정도의 상황에서 도망쳤으나 두 사람이 편의상 통역을 해주었다. 상황에 맞게 경찰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잠시 보육 업무를 쉬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애드가 둘이 얼마나 같이 지냈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해 뻔뻔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낸시와 정말 비슷하네요. 이혼 직후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단지 에이미의 이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실 그 당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지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상으로 일축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으니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꽤 놀랐습니다. 에이미 자식. 우리 아들과는 달리 우리 딸은 나를 도발하려는 듯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랑스럽다. 남편은 태연히 인정했는데 에이미는 차가 없어서 그냥 차를 빌릴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내 차에 어린이용 카시트가 있어서 다 같이 나갈 수 있었는데 왜 나랑 이혼하고 에이미와 결혼하지 그랬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남편을 비난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순진하다는 믿을 수 없는 변명을. 내 정사, 아이 낳은 일이 직장에 들통날까봐 승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를 희생시키느라 남편 낸시를 철저히 멸시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남편 옆에 있던 에이미도 낄낄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제이슨은 아내가 말대답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부라 앞으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에이미는 아이가 있는데도 정말 괜찮았다고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런데 에이미는 배를 부여잡고 웃음이 터졌다. 메리랑은 이제 있으면 그만이야. 난 괜찮아. 응응. 에이미는 낸시랑 다르게 비싸서 번거롭다. 하하. 남편이랑 에이미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다. 풍경의 일부일 뿐이고 나도 이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 한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겠죠? 제가 미묘하게 대화를 주도한 건가요? 그게 진지한 에이미가 선택하는 건가요? 당장 일어나. 그래, 우리 잡힌 것 같아. 데리러 가야 하는데. 혼날 것 같아. 어차피 혼자 집에 올 만큼 나이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그들은 걱정을 전혀 안 했어. 아이 입만 열면 자기 걱정만 하는 걸로 충분해. 동정할 여지가 없어. 드디어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 역겹다. 너희 둘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구나. 뭔 말하려는 거야. 내 남편이 나를 노려봤다. 불쾌하지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죠. 당신 딸이 어제 한겨울에 차 안에 방치되어.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불쌍한 일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내 생각 없는 행동이 순진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고 에이미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치기 시작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낸시 잘못이야. 에이미 넌 정말 다른 것 같아. 조금 후회하는 게 어때? 닥쳐 닥쳐. 다 유모 탓이야. 제이슨 에이미가 결혼한 잘못이 남편을 소개시켜서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힘든 이혼을 겪을 때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에이미가 혼란에 빠진 게 아닐까 싶었어요.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을 과시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불륜이 이혼 이유였어. 자책한 게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울면 안 됐어. 에이미는 계속해서 나는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계속 자신에게 집중했다. 그러는 동안 에이미가 주체할 수 없이 우는 모습을 보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냥 바람 피울 생각이었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이제 에이미의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 낸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는 나에게 아늑하게 다가가려고 말하면서 나는 그의 손을 흔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겁쟁이는 절대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마십시오. 나는 또다시 조심스럽게 경찰에 연락했고 현장을 떠나며 두 사람이 추악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이틀 뒤 경찰로부터 주차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증거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두 사람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길고 힘든 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대됩니다.